코인 왕자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시장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도 살짝 올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도 강세로, 오랜만에 비트코인장 강세를 되게 본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뿌듯한 것도 비해서 또 바로 또 식은감이 또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상승 마감이 돼서 잘 됐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종가가 9% 올라가지고 5,830만 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흐름이면은 중심선 돌파됐고 1차 지지선 돌파가 됐고, 이제는 6천을 넘어갈 거냐, 조정받고 이제 그걸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가는 굉장히 잘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천만 넘어가주면 과거에 나왔던 시나리오대로 다시 좀 가게 되는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9.5% 거의 10% 가까이 오르면서 400만 원 종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90만 원이 다시 돌파됐기 때문에 440만 원까지 조금 체킹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왜 갔냐? 왜? 비트코인 상승한 이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너무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 시장 뭐 외국 쪽 관련된 기사나 우리 쪽 관련된 기사 다 찾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느 일부 내용이 좀 효과는 있을 수 있었지만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강세장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 시장 상승했다. 자, 근데 상승한 게 다우가 1.4% 올랐어요. 뭐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지표로 따져서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찔끔 요 상태로 끝났어요. 근데 과연 요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강세가 나왔을까? 이건 일단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중국에 대한 압박,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자꾸 비트코인 뭐 없애버려야 된다, 뭐 금지해야 된다 하니까 미국이 그에 대해서 압박을 했죠. 너네 그럼 비트코인 신규 가입하지 마. 이번 연말까지 기존자도 다 없애버릴게. 그것 때문에 갔을까? 예? 그것도 일부 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이렇게 강세장이 나오기까지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자, 세 번째는 미국에서 파월이 이제 비트코인 금지시키지 않겠다. 금지할 생각 없다. 어, 자, 요 얘기를 해가지고 갔을까요? 자, 그러면데 요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요거 빨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결과적인 거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분위기 때문에 좀 가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분위기 대체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11월 달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11월 달에 올 거를 해서 미리 좀 상승으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 특별하게 다른 기사들도 추가로 더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뭐 잡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저렇게 시장이 올라갈 정도로 데미지가 있을 내용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보이지 않아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한 어, 아이고. 자, 위기에 대한 반사작용이 나타났을까? 어, 이제 뭐 금리 인상도 되고 채권도 많이 몰리고 안전자산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일시적인 반사작용이 나타났나? 라는 또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근데 요것도 뭐 크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특별하게 뭐 데미지를 가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좀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또 이제 본 거는, 이번에 그 기사거리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그 ETF 있죠. ETF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되지 않았어요. 4개에 대한 그 승인권이 올라갔었는데, 어, 그냥 ETF는 뭐 좋다, 괜찮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요 중에서 있었다고 본다면은, 그나마, 파월이 얘기했던 코인 금지 생각 없다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에 따라서 저렇게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장 상승이 잘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고요. 자, 그 반면에 우리가 또 볼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미국의 그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 2천조가 모였습니다. 2천조. 자, 아이고. 자, 영래포라고 하죠. 자, 영래포에 2천조 원 올렸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현금이 갈 곳이 없어서 어 그냥 모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지난달에 이제 미국 파월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뭉칫돈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1조 달러 이상이 올라갔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1조 6천 정도 달러, 6천억 달러에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1조 4천억 이상의 달러가 또 유입이 됐다고 그래요. 92개의 금융회사가 이제 그렇게 총 토탈된 좀 값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 영래포라는 거에 대해서 뭉칫돈이 쏠리는 거는 마땅한 대안 투자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투자할 만한 곳이 지금 어중간하고 애매하니까 안 쓰고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얘뿐만이 아니고 뭐 일반 뭐 적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은행 적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채권 아니면 뭐 뭐 금리, 환율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자금이 쏠렸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돈들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뿌려졌다고 한다면 왜 코인 시장에는 안 들어왔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 코인 시장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래포를 하는 거는 안전한 자금을 맡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자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그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다 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현금이 많은 이제 기관이 안전하다 판단되는 국채를 담보로 이제 받는 거죠. 담보로 받아서 돈을 꿔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국채를 받아서 돈을 시중에 풀고 차후 요거를 회수한다는 내용인데 자 이런 쪽에 돈이 이렇게 쏠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코인 시장이 올라가서 정말 다행이고 오히려 6천만 원이 빨리 넘어가서 상승이 돼버린다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또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시장이 그냥 빠지는 거. 바로 요런 상태에서 5천만 원대 라인에서 그냥 바로 빠져서 크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게 있었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갔다가 나중에 11월 돼서 빠져버리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놓고 봤을 때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때 가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돈이 더 많이 쏠릴 거니까. 근데 그때 가서 뭐 테이퍼링이든 뭐가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 시점에서 특히 뭐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지만 좀 8천만 원 정고점 근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이때는 뭐 3천까지 안 갈 것 같고요. 다시 5천이나 요 6천 사이로 내려오는 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1번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요게 요 상태로 올라가 버려서 6천만 원 만에 돌파된다고 했을 때는 7천까지 또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먹고 도망가면 되지 않냐. 근데 또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 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승이 나와줄 때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일부만 1, 20%만 세팅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다 팔아서 현금화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어정쩡해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급할 거 없고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좀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6천을 뚫어줄 거냐에 대한 문제거리가 생겼죠. 자, 근데 170만 원만 올라가면 됩니다. 170만 원. 한 2%에서 3% 정도만 올라가면 6천만 원이 돌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1번이 돼야 우리가 적게 피해보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2번 같은 시나리오가 나와버리면은 수익을 냈다가 다시 까먹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올라서 정말 다행인데, 최근에 올랐던 그 오늘 아침까지 올랐던 코인들은 우리가 좀 일부 좀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 예,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지금 회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쵸? 예, 자산이 이제 몰리고 있는데 요 회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월가에서는 그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그 미국의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엘렌 장관이 부채 협상이 이달 18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파국적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버렸어요. 이건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대놓고 이제 경고를 한 건데, 즉 쉽게 얘기해서 너 나랑 상한한 거 요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해결을 해. 그러면은 괜찮을 거야. 정상적으로 해결 못하면 니네 각오해.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18일까지 또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음, 위험할 수 있겠죠. 예, 오늘 어제 오른 거, 이틀 동안 오른 거 다시 다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마냥 놓고 볼 내용도 물론 있지만, 비트코인 6천의 기준을 또 놓고 따져봐야 되고, 또 이번 달 18일 가서는 저거는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인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회수에 대한 부분, 상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올지 또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끝나면은 11월에 대한 또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어정쩡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항상 절반 이상 넣지 말고 1에서 20%만 오르든 떨어지든 보자고 해요. 예, 요 정도만.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요 정도 끌고 가면 요 정도라도 버니까, 못 벌게 되면은 나중에 나머지 금액은 밑에 와서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하는데, 지금 그냥 시장이 가니까 그냥 무더기로 그냥 막 달라붙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만약에 오늘 장으로 인해서 수익 나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잘 기다리셨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비중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분봉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5,800선이 넘어버렸어요. 그쵸? 최근에 여기 바닥을 겼던 비트코인 요 하단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5,900과 6,000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종가 기준으로 몸통 돌파가 돼줄 거냐에 따라서 시장 변수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미국 시장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그거와 상반되는 주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되던 애들이 빠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극히 소액으로 올랐습니다. 예, 많이 안 올랐어요. 막 3%, 5% 미국 시장이 올라가 버린 게 아니고 다우 해봐야 1.4%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은 1%도 안 올랐어요. 0.7%. 예, 올랐다고 볼 수 없죠. 그냥 그동안 빠졌으니까 그냥 잠깐 일시적인 상승. 예, 그게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좀 과한 상승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만 안 낸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있을 어떤 이슈나 다음 달에 있을 이슈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